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을 점하면서 등교 전 자가 진단으로는 대체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신인 1차 지명 선수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기아 타이거즈가 내야수 김도영을 지명했습니다. 공수주 3박자를 갖춘 김도영은 수비와 타선에서 팀 전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 유학생과 농어촌 학생 모두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태풍은 소멸했지만 가을 장마 전선이 형성되면서 이번 주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2학기를 맞아 전면 등교를 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등교 전에 자가 진단을 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확산 속도가 빨라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등교를 시작한 광주 서구 한 고등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A군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 820여 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같은 학년 학생 8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확진된 학생의 가족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쇄 감염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증상을 보여 검사소를 찾은 A군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수업을 다음 달 3일까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확진된 학생들이 학원 등을 오다녔을 걸로 보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급 학교의 대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생을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각급 학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숫자는 이전 주에 비해 4배가 많은 27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도 등교 전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타 지역을 통한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로 가족을 포함한 교내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친인척과 접촉한 학생들, 그리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등교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대부분의 초등학교 개학이 예정돼 있어 교내 감염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2군 선수단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따르면 선수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2군 선수단 전원에 대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른 접촉자로 분류돼 다음 달 초까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한편 전반기 막판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 키움과 롯데, SSG 등 중위권 팀들과의 7경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가 가을 야구 진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오늘 새벽쯤에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른바 가을 장마라고 불리는 이 정체 전선이 다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하루에만 여수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장마처럼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 정체 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12호 태풍 오마이스에도 영향을 준 이른바 가을 장마는 태풍 소멸 이후에도 전남 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정체 전선이 다시 한번 형성되며 이 전라북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도 이에 따른 정체 전선의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을 장마가 올해 유독 뚜렷하게 나타난 배경 중 하나로 지난 올림픽 기간 일본에 상륙했던 태풍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공기를 뒤섞어 기압들이 재배치되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정체돼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따뜻한 북태평양 고기압도 남쪽에서 계속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위치와 모양 등에 따라 강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의 예보를 주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태풍은 지났지만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 때문입니다. 곳곳에 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호우주의보 발효 중인 상태고요.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면서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빗줄기는 광주, 전남 곳곳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50mm가량이고요. 오늘도 역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간판이 떨어지거나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니까요. 시설물 점검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양항 특정해역 내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해 암초를 제거하고 준설하는 사업이 지난해 시작됐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인 암초 발파와 관련해 적용된 특허 기술을 두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광양항으로 진입하는 관문 광양항 특정해역입니다. 이 해역은 연간 5만 2천여 척의 대형 선박들이 입출항하는 데다 최근 선박 대형화 추세 속에서 원활한 선박 운항을 위해 22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썰물 때면 수중 암초가 해상으로 드러날 정도로 수심이 낮아집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해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중 안반 발파와 준설을 위한 공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다 돼가도록 공정률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내 일부에서는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공사업체가 적용한 수중 안반 발파 특허가 실질적으로 시행 검증도 제대로 안 된 특허라는 겁니다. 실제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공사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공법은 공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문가들 견해를 빌려보면은 부산 신항 토대에서 하는 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공법의 특허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 측은 현재 적용된 발파 특허가 검증된 특허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정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 보고서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조금 지연되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발파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공정은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업계 내 이권 다툼에서 시작된 논란으로 보면서도 감리단 의견을 수렴해가며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감리단이 있고요. 감리단도 설계 회사들이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그게 적절하면 최종적으로 발주처한테 승인 요청이 오는 거죠. 8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 제거와 준설 공사. 공사의 발파 특허 공법과 관련한 의혹이 확산하면서 경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까지 시작돼 업계 내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목포시 의회 정모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정모 시의원은 호텔 건립 예정지로 알려진 목포시 고화도의 분교 부지를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민주당 전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흥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21일 장평면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50살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주거지에서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함께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설비 오작동 등으로 발생한 소방차 5인 출동이 5년 사이 3배 늘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잘못 작동해 출동한 건수는 3,250건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가 증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연기나 분진 등으로 연기 감지기가 잘못 작동한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설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시 도시철도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노조는 광주 도시철도 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노조가 올해 말까지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인 만큼 쟁의 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가 다음 달부터 진행하기로 한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과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는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부터 공동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신인 1차 지명 선수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기아 타이거즈가 결국 동성고 내야수 김도영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공수주, 이 3박자를 갖춘 내야수는 드물어서 내야 수비와 타선 모두에서 팀 전력 보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최종 선택은 공수주를 두루 갖춘 대형 유격수 김도영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마지막 날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지 못해 동성고 내야수 김도영을 신인 1차 지명 선수로 KBO에 통보했습니다. 정교한 타격과 빠른 발, 안정적인 수비까지 갖춘 완성형 내야수로 팀의 미래는 물론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야수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유격수로서 공수주를 갖춘 선수는 참 희소성이 강하다. 우리 팀에도 전력에도 도움이 되는 선수라고 최종 우리가 의견이 모아졌죠. 이종범 선수를 제일 본받고 싶고 또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는 김도영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 나아가 한국 야구를 10년 이상 책임지는 선수로 성장하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고 싶었던 기아 타이거즈에 가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개막전부터 1번 타자 칠 수 있게 열심히 준비 잘하겠습니다. 막판까지 김도영 선수와 경쟁을 벌였던 광주진흥고 문동주 선수는 전국구 지명권 맨 위 순번을 가진 한화가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로 평가받으며 지명 막판까지 기아는 물론 야구 팬의 관심을 모았던 두 선수. 기아의 김도영 지명으로 한 명은 고향에서 또 한 명은 타 지역 구단에서 뛸 전망이지만 프로 입단 이후에 어떤 성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야구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를 연고로 한 여자 배구팀의 명칭이 AI 페퍼스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와 페퍼저축은행에 따르면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 비전을 선포한 만큼 광주시의 동반자이자 지역 겨울 스포츠의 상징이 되겠다는 의미로 팀명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엠블렘 역시 강렬한 빨간색의 배구공 안에 디지털 네트워크 이미지를 형상화해 광주시와 페퍼저축은행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건립 추진하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운영수지 개선 방안 등을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나주 공산면 일원에 42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되며 의병을 주제로 전시와 교육, 체험하는 복합시설이자 가족 체류형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1999년 영산강 2지구 사업 추진 당시 일부 제방과 하천이 등록에 누락되면서 사실상 방치됐던 9만 천여 제곱미터의 토지가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방 재방과 관련된 불법 점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가 지번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20여 년 만에 인근 시군,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국유지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도시 유학생들에게도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호응을 얻으면서 2학기 유학생은 1학기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직접 기른 방울토마토를 관찰하는 2학년 어린이들. 2학기엔 친구가 한 명 늘었습니다. 도시 학생들이 전남으로 전학을 오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한 명이 서울에서 전학을 온 겁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랑 운동장에서 뛰는 게 기대돼요. 서울과 광주 등에서 전교생이 29명인 이 학교를 찾아온 유학생은 모두 14명.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대부분인 도시교실과는 다른 분위기에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친해지는 게 훨씬 두꺼워졌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이 잘 되고 선생님이 거의 1:1 코칭 수준으로 수업을 해주셔서. 도시에서 유학을 온 학부모와 학생이 6개월간 귀농귀촌 생활을 하게 되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지역민과 교류하며 애착이 생긴 덕에 1학기 유학에 참여했던 5가구가 전남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학생들은 개개인의 더 집중된 교육 등 작은 학교만의 장점으로 유학생을 늘린 비결이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시골 생활을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짜여져 있는 일과가 아니라 자연에서 하루 종일 그냥 계획 없이 놀 수 있는. 1학기 유학생의 70%가 연장을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면서 2학기 유학생은 165명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정주하겠다고 하는 도시민들도 늘어날 거고, 또 우리 전남이 또 제2의 고향으로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우리 지역사회의 크나큰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농산어촌 유학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유학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도시가스 사업에 투기 자본이 들어올 수 없도록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업 주체를 변경하거나 최대 주주를 바꾸는 경우 산자부 장관이나 해당 지자체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맥쿼리의 광주 해양 도시가스 인수를 계기로 공공재인 도시가스가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빛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아리100 시민클럽 공동 출범식을 갖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아리100 시민클럽은 발전시설을 갖춰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시민에게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운동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460명의 공립중등교사가 신규 선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3개 과목에서 82명의 교원을 뽑는 2022학년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안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4개 과목 71명에 비해 11명 늘어난 겁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내년에 특수화 비교과를 포함해 22개 과목 378명의 공립중등교사를 신규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태풍은 모두 지나갔지만 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 때문인데요. 비바람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면서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특보는 앞으로 점차 더 확대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오늘만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는데요. 강한 빗줄기는 점차 광주, 전남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150mm가량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시간당 50mm 안팎의 세찬비가 쏟아지면서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는데요. 간판이 떨어지거나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와 신안의 아침 기온 26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8도 보이면서 현재 기온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순천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의 풍랑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저기압으로 인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비 소식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